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할리버지입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뉴스로 듣기는 연수원에서 선거 연수원에 중국인이 한 100여 명 있었다고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중국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뉴스가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오늘 뉴스 인터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서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충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99명을 데려다가 지금 어디 평택기지에다가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오키나와 일본 미군 기지로 이송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하고 포렌식을 다 끝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델리에서 보내온 전문을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난해 12월 3일 한미일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포한 그런 중국인 간첩들이 주2일 미군 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되었습니다.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서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에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고 본지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들은 미군이 신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됐지만 항의하지 못한 채 관련 사실을 아주 입을 딱 다물고 있네요. 주한 중국 대사관은 1월 5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이 시위 참가를 금지하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비공식 외교라인을 통해서 미 당국에 검거된 자국민들이 간첩 혐의 일체를 자백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미일 공동작전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원, 하원, 연방상원의 인준을 거치는 DIA 국장의 임기제가 보장되어 있으며 백악관도 임의로 해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DIA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 사이나 트럼프 당선인 측과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인 측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윤 대통령은 한남동이 날로 대치가 격화되자 국민이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경호원을 뒤로 물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주차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선거에 대한 내막이 이제 밝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아마 요 내막이 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처의 수사적인 영장 집행에 불법적인 영장 대국적 결단을 내린 순간 많은 국민들이 그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하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땠는가? 우리가 보면은 자신이 제기된 법적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 대신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 처리를 하려고 미루려 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에서 지금 뉴스에 보면은 중앙지검의 변호사들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 적부심을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빠르면은 오늘 밤이라도 무슨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와서 적부심에서 인용이 되면은 이제 사도로 갈 것이고 기각이 되면은 다시 영어의 몸이 되겠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다시 이제 공수처에서 중앙지검에 치겠죠.
일단 공수처에서 친의 체포 그 영장을 발부받은 그 서부지법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앙지법에 그 구속 적부심도 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밤이나 아니면 내일 이른 아침 시간에는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는데요. 뭐 잘 되겠죠. 더군다나 희망적인 거는 2030, 뭐 10대들까지도 예전엔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피부로 느끼고 많이 그 데모대에 나오고 또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50%를 넘어서서 60%그 골든 크로스에 가고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으면 오늘 16일인데 20일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이 또 되죠. 취임을 하죠. 취임을 하고 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그 한 100여 개 되는 그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대요. 그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불법 그 선거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 또 유엔 제재를 강력하게 아마 이번에는 그 좀 옛날에 그 바이든은 좀 좌파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좀 뜨끔이즈하게 나갔었는데 아마 그거하고는 많이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 소수 성소수자들을 많이 우대하고 했던 걸 다 다시 되돌려 놓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때 그 공약하기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성소수자들을 기관이나 어디 이런 데 30%까지 넣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성소수자가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남녀의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영국 같은 데는 지금 거의 그 교회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울 좋은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면은 어디 가서 전도도 못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차별한다 이거죠. 그리고 전도 뭐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른 문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법안이 혹시 제출이 되면은 국민 모두가 그 믿는 사람은 말할 것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박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걸 또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어디서 공부했는지, 뭐, 내가 보기에는 성경 놓고 공부한 신학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중국인 99명에 대한 본인들이 자백을 하고, 부정선거에 개입을 하고 자기들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그러는 그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